닥터 순우지가 자랑하고 싶은 명의가 있기 때문인데요. 기네스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방 건강재단을 만든 지 20년 되고 거의 축제가 심지어는 30대도 있다는 사실은 네. 자가검진 자체가 유방암의 진단을 네. 높인다. 변화가 있으면 병원에 가든다든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방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노동영 교수님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그런 자가검진이나 혹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제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됐을 때는 어떤 식의 수순을 밟아서 치료를 하게 되는지 병기가 어느 정도인지 네. 네. 이 환자가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지 수술이 불가능하다면 네. 항암 치료나 다른 걸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조기에 발견하고 전이가 없다면 일단 네. 수술을 이제 먼저 생각하고 네. 요즘은 항암제 또 항호르몬제가 워낙 효과가 좋아서 네. 항암제를 먼저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비교적 조기에도 여러 가지 모양을 유지하려는 목적이든지 혹은 진행이 되어서 병기를 낮추어서 수술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네. 이제 항암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전반적으로 수술을 네. 우선 고려하고 네. 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 후속 치료들을 이제 이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시고 난 이후에 생존율이 얼마나 되시는지. 유방암은 암종 중에서는 네. 갑상선암 다음으로 완치율이 상당히 제일 높죠. 보통 5년 생존율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10년 생존율을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치료가 잘 되고 그러나 이것도 대전제가 조기에 발견해야 되고 네. 통상 기관마다는 다르지만 1기, 2기 경우에도 5년 생존율로 하면 한 95%. 네. 그래서 상당히 대부분 치료가 되는 거죠. 2기로 해도 한 85% 이상. 심지어는 4기에도 한 40%는 5년 생존을 해요. 그래서 되게 이제 10년 생존이 한 전반적으로 한 80% 네. 중반 정도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치료가 잘 되는 암이죠. 유방암 환자분들을 위한 뭐 어떤 식생활의 패턴, 생활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할지. 전반적으로 나만이 가지고 있는 비법이라고는 없고 실제로 수술, 항암 치료가 끝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후속 치료들이 있어요. 특히 호르몬 수용체가 있을 경우 항호르몬 치료를 네. 뭐 5년 혹은 10년 이렇게 네. 받는다든지 그런 후속 치료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정기 검진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저는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특히 식생활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운동을 굉장히 권해요. 운동을. 그래서 제가 저희 환우 모임의 비너스에는 제가 직접 네. 같이 운동을 하든지 핑크런도 뭐 그 일환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고 WHO 가이드라인에서는 네. 보통 30분 하루 네. 주 5일 그러니까 150분 정도를 땀이 나는 운동을 해라. 그게 기준이에요. 절제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재건 수술, 그러니까 성형 수술이죠. 말로 이르면 그 부분들을 연결해서 또 많이 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 성형 수술 관련해서 그걸로 인해서 또 재발이 된다거나 혹은 뭐 위험성이라던가 부작용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전혀 관계가 없는지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현대 수술은 네. 수술 자체가 충격을 가장 적게 하기 위한 노력을 매우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수술에 대한 후유증이 네. 여러 가지 뭐 통증도 있지만 네. 미용적인 문제는 그래서 가장 최소한을 제거하자. 모양을 살리자. 네. 이게 기본이고 네. 대개 70~80%에서는 모양을 살려요. 어. 자,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네. 전체 절제가 될 경우에는 요새는 거의 대부분 환자들에게 동시 복원을 할 거냐. 근데 그 수술로 인해서 뭔가 더 안 좋아진다거나 악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거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일은 없어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술이나 혹은 뭐 우리 약제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런 부작용이나 혹은 이런 것이 실제로 위험한 수준이면 그것을 못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그런 형태의 보건술은 다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 되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몇 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안젤리나 졸리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던 유전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브라카인데
그 브라카 유전자가 있는지 본인이 알게 됐을 때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을 절제하는 걸로 해서 본인이 유방암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한때 그게 굉장히 유행처럼 검사를 하기도 하고 정말 이걸 수술하면은 내가 앞으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한때 굉장히 유행처럼 지나갔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명의이시며 전문가이신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브라카 유전자랑 안젤리나 졸리의 네. 그때 일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네. 아주 센세이션이었죠. 센세이션, 네. 저도 그때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에요. 오. 그리고 이 브라카 유전자의 네. 변이가 있으면 여성들이 80% 정도가 그 라이프 타임, 뭐 네. 죽기 전에 유방암에 걸린다. 그러면은 어느 적절한 시점에서 예방적 전절제를 하자. 이런 것은 그 후로 아주 표준적인 권고안이 됐죠. 실제로 요즘은 제법 많이 해요. 그러나 저는 그 유전자의 변이가 있다 해서 무조건 뭐 하는 것은 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시점을 잘 잡아야 되고 네. 또 그런 것이 여성으로서 또 아무리 우리가 보건수를 잘 한다 해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해야 되고. 그러면 건강검진에서 보통 유방암 관련해서 검사를 할 때 유방 촬영하고 유방 초음파 정도를 하는데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그러면 의미가 있을까요? 아, 유전자 검사도 누구나 네.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가족력이 네. 있는데 가족력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네. 가족 구성원 중에서 그것도 이제 이 여러 가지 그 페디그리상의 위치에 따라서 다른데 뭐 2명, 3명이 될지 네. 또 젊은 여성 네. 35세 이하 뭐 혹은 양쪽에 발화되는지 네. 또 난소암이 곁들여 되는지 뭐 이런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럴 경우는 국가에서 아예 보조해서 검사를 하게 하고 네. 그 외에는 이제 해당이 안 되죠, 사실은. 오늘 유방암에 대해서 유방외과 노동영 교수님과 한번 정보를 나눠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유방암 한우들이나 유방암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방암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현재 대한암협회 회장인데 네. 암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인식을 좀 달리해야겠다. 어. 왜냐? 암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 3명 중에 1명이 걸린다고 보면 돼요. 반은 암에 걸려서 네. 사망을 하고 그 암은 특별한 질환이 아니에요. 네. 감기 비슷한 거라 이렇게 생각해요. 오. 그러나 이제 걸렸을 때는 아주 절명적인 어떤 그런 손상을 받게 네. 되는데 그러나 극복할 수 있고 네. 지금 암 치료율은 점점 높아져 가고 네. 있죠. 전체적으로 이제 5년 생존율이 전체 암의 70%가 되니까 조기 발견과 함께 치료율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암 자체를 좀 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암 치료받은 환자를 네. 또 대하는 것도 이전과는 다르게 좀 더 편안하고 같은 네. 사람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의 암 치료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애써주시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또 좋은 기회가 되면 저희 귀한 교수님 다시 모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깐! 네. 교수님 제가 아까 부탁드린 거 같이 저랑 함께 하실까요? 하나, 둘, 셋. 좋아요 꾹. 구독 꾹. 알람 설정까지 플리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